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의 첫 시작이 월요일이고요. 전반기 시작이 또 산뜻하게 월요일 시작되는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빠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자, 주말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도대체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가 많았었는데 정작 월요일이 되니까 크게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의 남자 부자빠 주식학교의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주말에 너무 뜨거웠죠, 일요일에. 네, 네. 이슈가 또 너무 많아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네. 호사 뒤에 조금 이렇게 우려가 될 수도 있다고. 네, 오늘. 이 부분은 네.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음. 분명히 좋은 소식들이에요. 네네. 다 좋은 소식들이었는데 왜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지 왜 또 떨어지느냐 이런 것에 네네네. 대한 의문을 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대중이 많이 움직이면 또 음. 그냥 막 그게 뻔히 보이는 건데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망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게 이제 주식 시장은 모욕의 달인이라고 네네, 맞습니다. 캠 피셔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모욕감을 음. 또 투자자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이놈이 또 이렇게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호재가 네네. 나왔으니까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네. 너무 단기에 뜨거우면 그런 것들이 또 일시적으로 좀 차가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자. 그런 식의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걸 반영하듯이 장 초반 9시 딱 시작하자마자 코스피가 갭으로 딱 뜨면서 네네. 역시 호재는 반영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금세 10시가 되기 전에 벌써 다 내려와 버려서 좀 그렇죠. 실망감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중 간의 G20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초점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심 초점을 맞춰놓고 있었는데 그 예상대로 흘러가는 그런 시나리오였죠. 그렇죠. 네네. 일단은 가장 많은 예상을 했었던 것이 그 휴전 협상을 하고 나서 이제 차후에 풀어가자. 그래서 연말까지 시간을 가지고 무역 협상 풀어가자가 이제 가장 많은 그 전망이었는데 네네네. 그냥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노디나 빅딜 이런 건 되지 않았었고요. 네네.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많이 풀어졌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9일 날 회담하기 전날 밤에 이제 다 만난 거잖아요. 28일 날 네. 만났는데 트럼프가 이제 회담을 끝내고 나서 하는 말이 28일 날 밤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 끝났다 벌써. 모든 것이 다 네. 결정됐다. 네네. 그래서 시진핑이 의도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얘기하기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협상해놓고 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자 이거였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죠. 어떤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왔는지 네네. 계속 뭔가 이게 비밀로 붙이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유추해보는 바에 의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선물을 주긴 줬어요. 그 관세 부과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유예하겠다. 네, 이야기가 유예하겠다. 나왔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화웨이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도 일단은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그러면 다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미국이 그동안 강하게 나왔었던 입장들이 이렇게 풀어줄 정도였다면 중국이 뭔가를 해줬을 거란 얘기예요. 과연 거기에 어떤 걸 상응하는. 해줬을까요? 네. 제가 그냥 혼자서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내가 인정해주겠다. 대신에 밖으로는 뿌리지 말자. 뿌리지 말자. 우리끼리 왜냐면 내부적으로 이제, 말자. 네네, 너하고 나하고만 하자. 모냥 빠지니까. 네. 다른 국가들하고는 이게 또 소송이 또 걸리게 되면은 중국이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얍삽한데. 네. 너하고 해주는 건 괜찮은데 다른 네. 애들까지 끼면은 이게 좋지 않다. 네네네. 그 정도라면 내가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찾아보자. 이거는 역시 썰이니까요. 네, 아침 드라마다 생각하시고 네, 재미있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협상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이렇게 강한 그 입장에서 조금 완화시켜주는 분위기는 일단은 그래도 뭔가 중국에서 큰 걸 얻어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퍼스트 아메리카라고 해서 본인 나라 네네. 자국 우선주의를 그렇죠. 최선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 우리나라 것만 인정을 해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썰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네네. 그 정도 되면은 하웨이에 대한 문제들, 관세에 대한 문제 일단 스탑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불확실성이 진정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경기 부양 조금만 해주게 되면 경기 성장이 확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다음 달 또 부분이 뭐 있죠. 금리 인하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제 내년도 재선을 좀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일단은 나 재선도 좀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시진핑 당신도 이제 그 국가 주석 연임을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풀어놓고 예. 계속 질질 끌자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모양이 좀 덜 빠지는 상태에서 좀 마무리를 좀 하자. 예, 어느 정도 네네. 덮어놓고 너도 하고 나도 한 다음에 또 얘기를 붙어보자. 뭐 이런 식인 것 같네요. 근데 뭐 지금 일단은 결론은 거의 다 안 것 같은데 그 네네. 시기적인 조율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규제는 뭐 같습니다. 거의 다 풀렸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뭐 오늘 중국 쪽도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심천독도 굉장히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고 나오는 모양들인데, 네. 자, G20을 잘 마치고 트럼프가 국내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예, 일본에서 이제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있었죠. 어제 이제 판문점에서 깜짝 삼국 정상이 이제 네네네네. 회담을 하면서, 온 나라의 온 전 세계 이목이 판문점으로 집중이 되면서, 약간 아베가 약간 묻혀버리는, 예, 네네.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진짜 트럼프는 어떤 그 이벤트의 귀재인 것 같아요. 야, 그리고 그 모양새가 이제 네네. 딱 그 영화의 한 장면이다라고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단했죠. 그리고 와. 미리 계획이 일단 돼서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번에 그 G20 회담을 할 때도 문 네네. 대통령하고 자꾸 스킨십 하면서 그 친밀도를 좀 높이고 이야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을 또 일본 애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봤어요. 그 아베는 패싱하고 네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좀 트럼프가 잘 챙기는 것 같더라. 근데 네네네.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친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음. 아무래도 저게 있었을 거예요. 북한과의 어떤 그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는 부분을 이 한국 쪽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좀 주선을 해봐라. 중매를 그렇죠. 좀 잘 해봐라. 이런 뜻이었겠죠. 네. 네, 그 회의 중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 투입 맞느냐. 네. 네, 그 맞아요.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김정은을 염두에 두고 했을 거고 또 우리 정부가 김정은을 바로 끄집어내가지고 네. 만나게 해주니까 아주 상당히 좋았겠죠. 그러니까 네네. 분위기도 굉장히 상당히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고요. 네네네. 대신에 이제 이것도 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단독 회담 둘이서만 꽁작꽁작 해가지고 미실 회담이라서 네. 어떤 상황이 네. 나오는지 뭐 다시 이제 저기 백악관을 초청을 하겠다, 뭐 평양을 네. 왔다 갔다 하겠다, 실무진 협상이 있겠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구체적인 또 나온 게 없어서. 이것도 뭐 썰이긴 합니다만은 뭐 네네. Can you speak English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네. 네. 뭐 둘이서 이렇게 영어로 대화가 충분히 가능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좋은 분위기를 통해서 나왔고 또 북한 땅도 좀 밟았었고 또 그렇죠. 평양에도 한번 초대하겠다 그랬으니까 네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대북과의 어떤 관계들은 제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죠. 물론 네네. 실질적으로 이게 분위기를 풀어준 상태에서 실무진들이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라서 이 대북 관련한 이야기도 굉장히 좋은 이슈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대북 관련주들 중에 급등하는 녀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종목들이.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장중에 8% 정도 상승을 했고,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더라고요. 문재인 네네. 대통령님이 이제 그 판문점에서 같이 가서, 가기 전에 전망대에서 또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했던 게 톱다운 방식이잖아요. 우리 위에서 먼저 네네네네. 만나서 네. 큰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실무 협상을 하자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든 잠깐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한 40분 가까이 이제 회담을 했다가 하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걸 제법 보면은 오래 이제 얘기한 거죠. 네. 자리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관련 주가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들인데, 또 너무 이게 또 크게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오히려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전체적인 시장 방향은 G20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해서 판문점에서 어떤 북한에서 큰 이슈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깔아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쭉 지켜보니까 뭐 싱가포르이든 뭐 네네. 하노이든 간에 다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 정상회담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모양도- 이슈도 많이 되고 네. 모양도 좋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분위기도 좋고. 네. 그래서 뭐 굳이 외국 나가서 할 거 없이 그냥 네, 판문점에서 아주 역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어떤 그 한미 우호 관계가 또 형성되는 것 같아서 네네네. 저는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 그 상승의 발판을 마련해 놓았는데 다만 이제 월 초고 다음 주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또 어떻게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뭐 G20도 얘기가 나왔고 판문점도 얘기가 나왔고 계속해서 엮어지는 상황들인데 네. 일본에서 경제 보복을 맞아요, 하겠다라는 얘기였던 아베 패싱을 하면서 아베가 열을 많이 받았나 봐요. 아베가 삐졌지. 삐졌 네. 많이 네, 삐졌. 네. 지금 삐꼈어. 예, 자기는 실컷 지금 20 자리도 만들어 놓고 뭐 어떤 회담의 결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회담 결과도 나온 것도 크게 없고. 그 이번에 트럼프가 또 재밌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미국에서 만약에 일본에서 전쟁이 나면 네네네. 미국은 생명과 자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3차 세계대전 일으켜갖고 일본을 네. 보호해주겠다. 네네. 근데 미국에 전쟁 나면 너희들은 구경만 할 거 아니냐. 네네. 불공평하다. 아, 좀 세게 트럼프가 이제 얘기했네. 뭐 이런 거 불공평에 대한 것들을 네.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번에 아베를 좀 눈길조차도 안 줬다라는 것도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좀 아베 입장에서는 좀 쪽팔리기도 하고 자존심이 많이 이제 스크래치가 난 상황이겠죠. 일본 네티즌들이 이런 말이죠. 정말 아베 너는 트럼프하고 친한 거 맞냐? 진짜 뭐 맞냐, 이렇게 뭐 물어볼 이렇게. 정도- 네, 물어볼 맞아요,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아주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아베 쪽에서는 삐지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한국이 좀 미웠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우리나라의 제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네,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를 하겠다라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고 네, 전면적인 어떤 수출 규제는 아닐지라도 어떤 그 계속해서 불편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주가들이 좀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경제 보복으로 해서 그 네네. 반도체 관련한 소재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하겠다. 네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여기에 대한 어떤 협의 이런 것들을 좀 한 달 정도 유예를 좀 두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네. 우리는 이 반도체 업체들은 아이고 큰일이다가 아니라 그럼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재고가 조금 많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렇죠. 반도체 지금 메모리가 네. 재고가 엄청 많잖아요.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수급이 약간 공급과는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땡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네. 지금 일본 쪽에서 약간은 좀 그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거 뭐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이게 아닌데 뭐 네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가지 품목 중에서 한 가지는 한국에서 이미 대체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불산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죠. 이게 뭐 90% 이상 네네. 이제 일본에서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불산 같은 경우가 일본이 한 90% 정도 거의 네네.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 불산 외에도 그 광각액인가요? 네, 감광제라고 하죠. 감광, 네. 감광, 그 이름 되게 어렵네요. 네네. 네. 하여튼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품이 다른 국가에 있긴 있는데, 품질 차이가 좀 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이거 보면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데, 요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수출을 제한을 좀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에서 1등의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저쪽으로 또는 디스플레이를 다른 쪽으로 이제 그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네. 모습이 좀 나타나죠. 네네. 그렇게 되면 그 국가에서 그 기업들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일본 때문에 그랬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대 일본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전 세계 대 일본 간의 이야기로 좀 퍼질 수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상 같은 경우는 일본이 거의 지금 독점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독과점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얘네가 이걸로 전략 물자로 활용해가지고 음. 우리가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WTO의 제소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너희들 독과점적인 품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겁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네네. 이런 것들은 불공정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일본이 지금 뭐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렇다 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끝나지 않겠느냐는 생각 좀 들고 있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가운데서 일본이 들어가고 갑자기 초를 친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이래? 이런 모양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네네. 일본의 이런 반도체 규제 같은 경우는 당장은 영향이 없고요.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은 네네. 장기화되는 과정까지 가기에는 일본이 좀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 좀 해보고요. 네. 아마도 일본이 이렇게 한 배경에는
이번에 그 북한을 사이에 두고서 중국도 와서 끼어들었지, 한국도 네. 끼어들지, 미국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만 지금 왕따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열받은 사실, 상황이네요. 네. 네네. 사실은 일본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숟가락을 자꾸 놓고 싶은데, 자기도 뭐 먹고 싶은데, 너는 안 돼라고 자꾸 안 주는 거죠. 지들끼리만 맛있는 거 막 퍼먹고. 중국은 지금 숟가락을 네. 얹어 놓은 상태잖아요. 네, 완전히 얹어 놓은 중국은 상태. 네. 이미 뭐, 네. 그게 잘 되어 있어서, 네네. 뭐, 김정은하고 탁 달라붙어 버렸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죠. 네네. 이게 뭐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만날 수밖에 없고, 뭐, 음. 호영호재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중국은 그렇게 됐다고 치고, 네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야 뭐 당사자니까 그게 됐다고 치는데, 일본은 지금 끼어들 만한 거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네. 포로 쪽으로 뭐 이렇게 지가 네. 직접 하겠다, 배가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뭐 나오는데. 우리도 끼어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은, 북한 쪽에서는 됐다,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네네네. 네, 우리 지금 이번에 대한 것들도 위안화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우리나라가 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라. 네. 일본 기업한테. 그랬더니 여기서 그냥 얘네들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나온 건데 실제로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내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분위기도 악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출 규제, 네. 우리도 끼워줘라 이런 식인데 뭐 끼워줄 것 같진 않고요. 네, 그냥 일단 일본은 뭐 네. 어떤 딜의 형태로 쓰겠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약하죠. 네네. 지금 보면은 일본의 기술력 부분이 물론 좋은 것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좀 따라잡히기도 했었고, 네네. 네, 실제적으로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따라올 수 없죠.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안 팔아 그러면은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국내 메모리 네. 반도체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우리도 일본에다 안 팔래 그러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일단은 무역이란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좀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대사도 불러갖고 항의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조만간 네, 잘 풀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전체적인 뭐 핵심 산업군이기 때문에 타격이 뭐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활하게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아베의 그런 삐진 심정, 스크래치 난 자존심에 어떤 다시 아까딘기라고 해야 되나요? 빨간 약을 발라줄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된다면 충분히 또 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일본이 이렇게 반도체 소재에 대한 어떤 규제가 들어가서 공급이 만약 부족해지게 된다면 네네.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나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네. SKC라든지 그렇죠, 코롱 SKC. 인더스트리 뭐 네. 이런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주가를 좀 튀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 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관련 주가들, 그리고 또 역으로 네. 다시 이제 곽강받는 또 주식들이 네. 또 있을, 업종들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런 그런 분명 우리나라도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일본이 있는데 뭐라고 하다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국산화할 수 있는 국산화율을 좀 더 빨리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그렇게 되었으면 돼야 좋겠네요. 돼요. 네. 네네. 그렇게 돼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전체적인 국산화율이 20% 미만이다. 아주 저조한 상태이긴 한데 또 우리나라도 한다면 또 하는 나라니까 잘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G20에 대한 것들, 판문점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또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발표에 대한 것들까지 알아서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대중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그런 뉴스들 상황들에서는 생각보다 뭐 소문난 잔치 모을 게 없다고, 크게 뭐 얻을 게 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항상 부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재 뉴스에 팔고 악재 뉴스에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고는 요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제가 악재 뉴스에 매수하라. 네네네. 그걸로 네, 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재 뉴스에 팔고. 악재 뉴스에 매수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